이어서 삼성 KPMG 조용호 상무께서 발표해 주실 SAP 운영 고도화를 위한 AI 에이전트 적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KPMG 조용호입니다. 우선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번 트렌드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SAP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서 회사들이 업무 시스템들을 굉장히 거대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관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업무가 표준화되거나 고도화되는 형태의 진화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RPA를 도입을 하였으나 RP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실제 에이전트는 사람의 업무를 일부를 덜어낼 수 있을 만큼 자율적인 판단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왔고, 실제로 지금 저희는 AI 사원이라는 개념, AI 사원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환경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념부터 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사무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들을 좀 보면 실제 문서를 찾아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이제 지식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업무에 활용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회사의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리고 뭐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전표 처리를 한다던가 시스템 처리하는 그런 업무들로 크게 보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 노동자들의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의 업무들을 커버를 해야 에이전트가 제대로 사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사실 언어 모델은 GPT-5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의 논문들을 다 학습돼 있습니다. 굉장히 학문적인 지식은 많으나 실제 우리 회사에 박사급 직원을 신입사원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언어 모델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 회사 업무를 시나리오와 워크플로우와 업무 규정, 업무 지식, 판단하는 요소 기준, 그 다음에 시스템 처리하는 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학습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지시했을 때 에이전트는 그 업무를 처리하고 시스템 업무 처리까지 완결하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나리오는 이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금융리스 채권 정산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에이전트한테 맡겨봤습니다. 현업이 실제 이게 시스템에 표준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업이 데이터 추출을 해서 회계팀에 전달을 하면 회계팀이 회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전표 등록할 수 있는 템플릿 형태로 전달하면 현업이 전표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처리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업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을 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트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제 처리를 하기 전에 붕괴 데이터, 내가 받은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앞뒤가 맞는지, 실제 SAP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와는 일치하는지 여부를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들을 거칠 때 실제 그 검증의 세부 과정들을 담당자한테 사람에게 알려줘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끔 레포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완료가 됐고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승인하는 과정을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계팀의 내재 이자율, 마진 계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담당자한테 레포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표 처리까지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으나 좀 동영상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기준정보관리 에이전트인데요. 우리가 기준정보를 굉장히 다량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경우에 사람이 일일이 등록할 때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동반되고 또 휴먼 에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에 있는 품목 정보를 추출을 해서 항목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천해서 사람에게 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확정하면 SAP에 기준 정보가 등록되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작동할 수 있었던 거는 기준 정보 관리하는 그 룰 자체를 룰북이라는 자연어 형태의 문서에 룰을 등록을 해놓게 되는 걸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 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정보 에이전트는 룰북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기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서 담당자한테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AI 과제들은 한 1000개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과제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영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구현을 하더라도 이게 비즈니스 임팩이 적으면 그 다음에 AI 과제로 넘어가는 레버리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향도가 높은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또 준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AI는 굉장히 거대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사회 전반을 굉장히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흐름에 맡겨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더 나가는데 동력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를 구현하는 방식이 과거 IT 시스템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무엇들이 있나요? 사실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크게는 전통적인 IT 시스템은 굉장히 연역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물론 사실 이 흐름은 동일하지만 굉장히 귀납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분석과 설계를 데이터로부터 시작한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보통은 기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기술이 아니라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업무들을 논리적인 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을 AI 에이전트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보통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업무들은 보면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했던 이런 것들이 없애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업무를 얼마나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 업무에서 발생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뭐 네, 이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AI 에이전트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사실 AI 에이전트는 그 사람처럼 어떤 뭐 때려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고 RPA처럼. 근데 데이터가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정말 잘 돼 있느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고려해야 되는 거고 사실 POC라는 과정들을 거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뽑아내고 그런 것들이 부족한 데이터다라고 하면 그런 업무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과제를 어떻게 발굴할까라고 하는 과제 발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과제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과제들 내용들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면 이런 마스크님도 이런 비슷한 질문 네. 주셨어요. 사실 제가 아까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풀을 보면서 선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때 선정을 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목표가 뭐냐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알고 있을 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목표와 우리 그 과제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위한 AI 에이전트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BI 매트릭스 전규화 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업을 위한 AI 에이전트 구현 방안을 설명드릴 BIMS 전교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대에는 다가오는 AI 활용의 시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발표에 앞서 잠깐 40초짜리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포탈을 통해서 사용자가 기업 DW에 있는 데이터를 자연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보시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얘기하면 SQL이 생성되고 생성된 SQL 기반으로 DB 데이터를 가져오는 모습, 그리고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이라든가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UI, UX, 편의성을 통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된 질문을 날릴 수 있게끔 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저렇게 조회된 검색 데이터를 화면으로 생성하고 그 생성된 화면 내에서 어떤 상위 10개, 매출의 증감률이 가장 큰 것, 또는 달성률 같은 것들을 생성해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편집해 나가는 과정들까지를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업의 AI 에이전트는 많은 분들께서 아직 좀 단계적이다, 좀 아직 부분적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고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업무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다만 AI를 지금 준비하시거나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AI가 그렇게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은 기업의 AI 담당자분들 만날 때만 하더라도 LLM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LLM 어떤 거 쓰세요? 정확도는 얼마나 나와요? 모델 사이즈는 얼마나 큰가요?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LLM의 한계를 많이들 인식을 하시면서 RAG, 어떻게 RAG를 활용해서 우리 업무를 학습시키고 우리 업무 용어를 이해하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저는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솔루션과의 연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LLM에 학습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한계가 있고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을 통해서 쿼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스키마 정보를 가르칠 수 있는 UI, 그 다음에 RAG 영역에 저희가 벡터 스토어에다가 학습을 시키기 위한 또 관리자 UI. 그래서 나중에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축이나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과의 연계, 그리고 사용자 영역에서는 UI, UX를 통해서 사용자가 질문을 잘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하고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까지, 여기까지가 솔루션화가 되거나 플랫폼화가 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AI가 활용도가 높아진다. 사실 LLM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기업들이 진짜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각 요소별로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전문가, 그리고 그거를 분석이나 시각화시켜주는 전문가,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를 공유라든가 배포 같은 것들을 하고 싶었을 때 데이터를 요약해주고 이메일을 작성해줄 수 있는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SQL, API 이런 것들을 서로 통신들을 할 때에 그것들이 기업의 AI 에이전트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AI 에이전트가 너무나 큰 기대치를 가지고서 다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학습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니 기업에서 이미 구축해 놓으신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업무 효용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입니다. 그 SAP ERP에 연동을 해서 지금 매출 데이터, 손익 데이터를 자연어 질의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대비 3월달 거래처별 실제 영업이익률 보여줘. 그러면 ERP BW에 있는 데이터를 MDX 쿼리 형태로 조회해 와서 결과 화면을 시각화시켜주는 과정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현업 담당자분들이 잘 쓰시라고 저희가 구축을 해놨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제 임원분들이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궁금한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질의하고 데이터를 검토해 보시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이제 SCM 쪽 영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시는데, 솔루션 베이스의 강점이 이런 겁니다.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업무 영역에 자유롭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솔루션을 활용한 AI 에이전트고요. 그 뒤에는 이제 HR 부분입니다. HR도 기업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골치를 썩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특정 직무의 적합자라든가 능력자를 찾는 부분들. 지금 해외 지사의 파견 근무자를 검토해야 되는데 외국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근무한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가능한 리스트를 보여주고 선택하면 거기서 인사 기록카드라든가 작년도 인사 평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도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적용시킬 수 있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한번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AI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I 매트릭스 하면 대표 상품이 G매트릭스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성과 사용자 편의 기능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G매트릭스는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기업에서 현업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데이터 수작업에 대해서 AI를 통해 자동화시키고 쉽게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에이전트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지금 AI를 고민하실 때에 GPT라든가 외부망 같은 것들을 보안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런 AI 에이전트들을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보면 기업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더라도 용어는 다르게 쓰는 게 많은데 이런 그 BI 매트릭스는 SI라기보다는 기본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적용해주는 솔루션 베이스다 보니까 이를 기업마다 다른 용어를 학습시키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커스터마이징이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업무 도메인 학습을 시키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기업마다 DB 스키마 모델도 다르고 그 스키마마다 그 컬럼들에 대해서 다 사용하시는 용어들, 업무에 대한 용어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자가 학습을 시킬 때에 별도의 설정들을 통해 가지고 도메인 학습, 스키마 학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새로운 테이블이 추가될 수도 있고 용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자가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LLM 학습이 아니라 그것들이 솔루션에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UI로 제공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솔루션보다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의 역량, 그렇죠. 관리자의 부지런함이 결국은 이 AI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마다 데이터 질문의 성격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정답률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작년도부터 많은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경험은 사용자가 정답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사용자들이 질문을 이상하게 하면서 AI가 거짓말한다는 표현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 어떤 데이터에 어떤 항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UI,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잘못됐을 때 AI가 반대로 추론을 통해서 추천 질문을 해줄 수 있는 UI, 그리고 UI들을 통해 하고 사용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업무별로 다양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경험치들을 통해서 UI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벌써 저희 G매트릭스는 지금 3.0, 그 다음에 나아가서 4.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지정호님 주셨는데요. 그 솔루션 영역의 스키마와 개발자 영역의 용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안과 학습 데이터 관리한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 주셨어요. 실제 스키마 영역에서도 우리가 정의해놓은 업무 용어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영역들이고 현업분들이 실제 쓰는 업무 영역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에서 스키마를 최초에 등록을 할 때 그 스키마별 컬럼별로 해서 업무 용어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다중 항목이라든가 약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기업의 조직별로, 왜냐면 실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업사원의 실적과 기획팀의 실적, 서로 다른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조직별로 용어를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AI에 학습시키기 위한 UI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X온 ERP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LGCNS 장현정 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CNS 장현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LGCNS가 만들어가는 AX온 ERP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 AI가 상용화되면서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AI 기술이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X란 DX를 넘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AI 기술을 통한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가 바로 LGCNS의 지향점입니다. LGCNS의 AX온 ERP는 기업의 중요 데이터 및 프로세스가 담겨있는 ERP 업무의 전반에 AI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혁신하는 활동이며 LGCNS의 ERP 역량이 집약된 ERP 어셋을 기반으로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발굴된 AX 유스케이스를 통해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ERP를 중심으로 한 AI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그것이 바로 LGCNS의 AX온 ERP입니다. LGCNS는 ERP 전체 유저 전이 기반의 경험으로 축적된 방법론, 베스트 프랙티스,
툴 등 15개 오퍼링 그룹과 200여 개의 어셋을 확보했습니다. EIP 어셋은 PI 방법론부터 컨피규레이션 가이드, 테스트 툴 적용 사례뿐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EasyOps AI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LG CNS의 EIP 노하우와 AI 기술을 접목시킨 LG CNS만의 차별화된 오퍼링입니다. LG CNS는 EIP 전체 밸류체인을 혁신하는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적용된 사례를 기반으로 모방과 보완을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챗봇 서비스로 업무 절차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영업 담당자는 정확한 서비스 부품 도착 가능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EIP에 접속해서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어 처리 기반의 AI 챗봇을 활용하면 업무는 혁신적으로 변화됩니다. 사용자는 챗봇과 간단한 대화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예외 상황에도 챗봇이 대안을 제시하며 EIP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조회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추가 편의 기능을 먼저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챗봇 서비스는 그간 사용자들이 EIP에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서 취득했던 정보를 원클릭 뷰 형태로 제공하여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AI OCR 기술을 활용하여 계좌 등록 검증을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계좌 등록 시 필요한 증빙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해야 했죠. AI OCR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문서 인식 성능을 향상하여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상호명, 계좌, 예금주 등 사전 정의된 점검 항목 기준으로 문서에서 인식된 정보와 일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AI 기술을 통해 업무 부하도 줄이고 담당자가 육안으로 판단하여 실수할 수 있는 정보까지 누락 없이 점검해 줍니다. 또한 수작업 비중이 높은 해외 법인의 채권 반제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각 국가별 다양한 형태와 언어로 제공되는 송금통지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객체명 인식 기술을 통해 날짜, 금액, 거래처명 등 의미 있는 정보를 식별하며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패턴 기반으로 항목을 분류하고 교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래처 정보, 금액, 지급일 등을 특정하여 가장 적합한 채권을 추천해주면 담당자는 최종 판단만 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반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제네AI 문서 인식 기술을 추가 적용하면 다양한 문서 형태와 구조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AI 기반의 지능형 챗봇 서비스를 통해 EIP 프로젝트 변화 관리 및 24시간 다국어 문의 응대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기존 챗봇은 주로 단순 FAQ 기반으로 정해진 답변만 제공해서 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젠 AI 챗봇의 차별점은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설정, 그리고 CBO 프로그램을 LLM 기술 기반으로 가공하여 만든 사용자 매뉴얼을 기반으로 SAP EIP 기본 지식을 통합 추론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만의 프로세스와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챗봇이 최신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와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자동 생성 및 챗봇 서비스에 모두 제네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LG CNS는 독보적인 EIP의 AX 전문가들이 차별화된 AX 오퍼링을 기반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EIP AX 유스케이스를 확보해 왔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고 EIP의 AX 적용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LG CNS로 연락주세요. LG CNS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AX 유스케이스 발굴 및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CNS의 차별점으로 AX 오퍼링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떠한 오퍼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면서 AX 아까 본문에 설명 주셨는데 이게 AX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주제 한번 해주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AX라고 저희가 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DX는 많이 알고 있었죠. 디지털을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술이 AI로 진화하면서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AI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X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장표로 저희 오퍼링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오퍼링 중에서 EasyOps AI라는
그 전체 우리 유저 전이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퍼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RP 프로젝트를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전 트랜지션과 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AI 기술을 도입한 많은 어셋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사례에서 소개했듯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사용자 매뉴얼을 자동으로 그 LML 기반의 젠 AI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지닥 AI라든지 그리고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지빌더 AI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모니터링 AI까지 전 유저 전이 기반의 AI 솔루션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하신 이지옵스 AI에 구현된 AI 기술에 대한 설명을 보면 SAP에서 제공하는 줄과 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네.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저희가 실제로 그 줄포 죄송합니다. 줄포 컨설턴트라는 그런 그 기능하고 이지옵스가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기존의 SAP 줄은 스탠다드에 대한 방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회사가 개발한 CBO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지옵스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는 점이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표준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좀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른 마스크님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젠 AI를 SAP에 적용한 모듈과 적용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언뜻 생각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개발하고 하는 과정까지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전 모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도 전 모듈에 걸쳐서 있는 사례를 식별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CNS가 경험한 사례 중에서 요거는 정말 최고다. 한번 정말 자랑스럽게 한번 추천해 볼 만하다. 네. 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활용도가 높았던 사례로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현업 PI들이 가장 부담 갖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현업들을 변화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현업들도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 이 프로젝트에서 그 젠AI 기반의 기술을 동원해서 프로그램 소스와 그리고 우리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매뉴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시 현업들의 문의 응대에 24시간 대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함으로써 그 큰 프로젝트를 오픈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현업들의 에포트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품질도 굉장히 향상돼서 챗봇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진 사례이고요. 현재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거나 고민 중인 그런 많은 고객사에서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는 워낙에 이 기술의 개발이 빨라서 생성형 AI만 해도 우리를 막 혹하게 했는데 요새는 뭐 생성형 AI들 뛰어나면서 뭐 지능형 AI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에이전트 AI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돼서 적용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에이전틱 AI도 사실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RP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하나의 영업사원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기존의 영업사원들이 단편적인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혁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주문을 생성하고 자동 생성하고 그리고 배송 정보를 트래킹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또 고객에게 우리가 매출 목표를 고객이 아니라 그 영업사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매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KPI 리포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해주는 수준까지 이제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라콤 INC 조현태 그룹장께서 발표해 주실 제조업에서의 S4HANA 퍼블릭 사례에 대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라콤 INC에서 ERP 사업그룹을 맡고 있는 조현태라고 합니다. 금일 저는 제조업에서의 S4HANA 퍼블릭이라는 사례라는 주제로 저희가 최근에 구축한 고객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4HANA 퍼블릭 관련해서 특히 제조업에는 좀 맞지 않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편견이 있으신데 근본 저희 사례를 통해 퍼블릭도 충분히 적합하고 고객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적합한 솔루션이다라는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합니다. 목차입니다. 간단한 당사 소개와
고객사 제안 배경 및 구축 내용, 그리고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라콤은 1998년에 설립을 했고 작년 기준에 약 한 매출 2,800억에 종업원은 약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전반적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 모두를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MES, SAP ERP 구축 등과 같은 솔루션 구축 사업, 그리고 설비 온라인 및 제조 물류 자동화 컨설팅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 관련해서 IT 인프라 설계 구축과 IT 아웃소싱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ERP는 스마트 팩토리 통합 관점에서 주로 제조업 특화된 SAP 구축 운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몇 가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국 이상의 사업 경험과 국내외 400개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는 약 100여 개 이상의 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약 1000명 이상의 스마트 팩토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사례를 설명드릴 고객사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매출 규모는 약 한 700억 정도가 되는 중견 회사이고요. 종업원 수는 약 150여 명이 되고 주요 업종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구체를 제조하는 제조사입니다. 시스템 도입 배경입니다. 해당 고객은 기존에 국산 ERP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상황과 동일하게 시스템 활용 수준이 미흡했고 수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각 업무별 통합 및 연결이 안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 실적 마감 부분에서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의 손익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비의 모습을 시스템 기반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에 우선점을 두었고 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유연하며 확장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제안 드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고객 요구사항 및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고객은 굳이 맞춤형 ERP보다는 SAP의 단연간 BP가 녹아있는 Fit to Standard 접근 방식이 맞다는 판단하에 고객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종 S4HANA 퍼블릭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추진 목표는 S4HANA 퍼블릭 스탠다드 기반으로 기존의 수작업 개선 및 시스템 기반 실시간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 1차를 집중을 했고요. 2단계는 각종 서드파티 인터페이스를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구축 범위입니다. 5개 기본 코어 모듈을 기본으로 구성을 했고 1단계에서는 E-어카운팅과 전자세금계산서 정도의 인터페이스를 진행을 했고 고도화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룹웨어 그리고 지금 현재 당사가 구축 중인 당사의 MES와 기타 도입 예정인 레거시가 확정되면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본 개발 부분은 저희는 과도한 개발을 지양을 하고 퍼블릭 자체에 있는 인앱 익스텐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로 인해서 개발비를 최소화했습니다. 크게는 키유저 확장 기능과 디벨로퍼 확장 부분으로 나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키유저 확장 부분은 컨설턴트들이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고도화에서는 현재 BTP를 활용해서 SAP 바스 등 개발 진행 중이고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BTP 플랫폼을 활용하여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핵심 과제로는 7개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고 기준 정보 표준화라든지 실시간 재고 관리, 표준원가 분석 등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 구축 기간은 안정화 기간 1개월 포함해서 총 7개월로 진행을 하였고 현재는 저희가 구축 이후에 당사에서 원격 운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무하마드 알리를 내세운 한 스포츠 업체의 문구인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문구입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변화가 되었지만 클라우드의 인식 그리고 퍼블릭에 대한 편견과 반감 더욱이 이 두 가지를 제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없죠. 5개의 코어 모듈 BP를 중심으로 고객 수준에 맞춰 과하지 않고 고객이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제안을 하고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이맵 익스텐션 기능으로서의 확장과 필요하다면은 BTP 확장 기능까지 확대를 하고 무엇보다도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노하우를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고객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미라콤은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스마트 팩토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최적의 S4HANA 퍼블릭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라콤 INC 하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퍼블릭 클라우드 들고 나와서 약간 깜짝 놀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라콤이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앞에 소개를 해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서
그 설명해 주시고, 이제 ERP 중심으로 질문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스마트 네. 팩토리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듣기로는 스마트 팩토리 사전 진단도 잘 해주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사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미라콤은 사실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MES가 좀 유명합니다. 국내 뭐 1위라 자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MES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공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뭐 인프라라든지 거기에 현장에 심지어 이제 AGV라든지 물류 창고 자동화까지 전반에 걸친 뭐 솔루션 구축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 이후에 전반적으로 고객의 A부터 Z까지의 솔루션을 가진 뭐 국내 면 안 되는 저희가 회사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거 전에 실제적으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키트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이제 제조 중심과 ERP 중심의 저희 자체 키트를 통해서 사전 진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미라콤 INC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비용이 저렴해서 쓴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심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 상주로 해야 되는지 비상주로 해야 되는지, 또한 구축하고 나면 운영 서비스를 미라콤 INC에 제공해 주기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그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 자체가 이제 대부분 제조이다 보니 다 지방에 계십니다. 서울에 안 계시고 거의 뭐 부산이나 뭐 밑에 지방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체류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블릭의 기본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하면은 앞단에 좀 중요한 피트 스탠다드라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서 이제 고객 방문을 해서 상주를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 저희 사무실에서 비상주로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화상회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기존에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석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SAP BP를 가지고 fit to 스탠다드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과 소통은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비상주로 해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고, 당연히 구축하고 이제 운영 부분은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충분히 다 지금 원격으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심플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제 한 3, 4년 전에 SAP가 많이 내세웠던 게 PC 모델이 있거든요. PC 모델이 요새 이제 해외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국내는 이제 좀 퍼블릭 클라우드가 활성화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축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와 PC 차이점은 뭐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 뭐라고 한번 어필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PC는 기존의 뭐 전통적인 온프레임이나 ECC랑 좀 유사하게 고객이 요상을 위주로 받아서 분석 설계하고 SAP의 이제 IMG 세팅과 뭐 개발을 이렇게 설계서를 써서 개발을 하면은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SAP에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지하철 같은 노선도입니다. 스코업 아이템이라 부르는 약 한 700여 개가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700여 개의 베스트 프랙티스 BP를 적용을 해서 fit to 스탠다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그 고객에 가장 맞는 거를 찾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방법이 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PC는 온프렘으로 쓰다 보니까 결국은 온프렘은 회사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무겁다는 게 있는 거고요. PC는 이제 기존의 그 온프렘을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솔루션을 이제 나오면서 좀 쉽게 간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PC는 그래도 또 하나의 기업 베이스로 운영이 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많은 회사들이 쓰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서 갖다 놨기 때문에 기업이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이게 결국 구축 비용이 적게 들고 뭐 기간도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퍼블릭이다 보니까 1년에 2번 그 업데이트가 됩니다. 2월과 8월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업데이트 될 때 이제 SAP의 최신 기술을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이제 거기에서 좀 베니핏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회사 더 전에 있던 직장에서 보면
온프레임으로 쓰고 있을 때 SAP는 버전업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내보내지만 네네. 업그레이드 내보내지만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제때 업그레이드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잘 안 하죠. 구축해놓고 10년이 돼도 그냥 쓰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필요한 기능만 한두 개 업데이트하는 정도지. 그래서 대부분들이 아마 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ECC 6.0 쓰고 계시는 회사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못합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퍼블릭 네. 클라우드는 클린코어 컨셉으로 쓰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해주니까 맞습니다. 네. 최신 기능을 자기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우려사항이 뭐냐면 기존에 내 마음대로 했으니 기존에 회계감사 관련된 리포트나 많은 레포트 양식들이 제공이 됐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라면 깡통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은 뭐 기본적인 그 필요한 리포트는 다 제공을 합니다. 다만 그 형식이나 뭐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아니면 국산 ERP를 했기 때문에 거의 특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맞는 걸로 특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보이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인앱 익스텐션의 키 유저와 디벨로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S 김재한 그룹장께서 발표해줄 변화하고 있는 ERP 환경, 차세대 ERP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 김지한입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ERP는 과연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차세대 ERP 도입을 고민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프로세스 혁신 목표는 지속 관리 가능한가?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차세대 ERP 도입 후 지속적인 혁신은 가능한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삼성 SDS에서는 차세대 3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ERP 추진 방안으로 첫 번째, BTM을 통한 프로세스 지속 혁신, 두 번째, 변화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ERP 도입, 세 번째, 신속한 혁신을 위한 클린코어 구현입니다. BTM을 통한 프로세스 지속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성장 둔화로 내부 운영 효율화가 시장 생명에 직결되고 있고 빠른 기술 환경 변화로 해서 AI 자동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 효율화 혁신 한계에 따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리딩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이런 방식들을 차세대 ERP 추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정량적으로 프로세스 현황 분석을 마이닝할 수 있는 BTM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선 필요 영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으로 표현하며 BP를 활용한 기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삼성 SDS에서는 BTM 솔루션 중 하나인 SAP 시그나비오로에서 데이터 프로세서 혁신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정유사에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ERP 도입 부분입니다. 현재 SAP에서는 많은 21년부터 클라우드 모델 중심으로 오퍼링을 하고 있는데요. 온프라미스나 IaaS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나 MSP, 라이센스 운영은 SAP에서 운영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은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앞으로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 클라우드 ERP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삼성 SDS는 프리미엄 서플라이어라는 SAP PS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서플라이어와 클라우드 ERP 프라이빗의 3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MSP 주체가 우리 PS 같은 경우는 삼성 SDS이고요. 클라우드 ERP는 하이퍼스케일러 대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SCP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산업, 우리나라에 있는 법적 제재를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 금융, 방산도 2026년부터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린코어 구현 부분입니다. 현재 전통적으로 SAP 표준 기능을 쓰고 고객의 요구사항은 CBO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CBO 개발을 하다 보니 비효율,
복잡성,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많은 제약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서 클린코어 구축 기반의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클린코어 개발 방법론에 따라 ERP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SAP 표준 기능의 활용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CBO 개발을 적용해서 비용, 일정, 리스크 측면에서 리스크 저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체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기업별 비즈니스에 맞춘 클린코어 전략이 필요한데요. 현재 라이즈 위드 SAP 대기업군과 그로스 위드 SAP 중견 또는 중소강 기업들을 먼저 나누고 라이즈 위드 SAP 고객에서는 비제조냐 제조냐에 따라 비제조는 BP 기반으로 클린코어 티어 1 중심으로 제안을 드리고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티어 3로 해서 점진적 리팩토링으로 티어 1 전환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 템플릿 기반으로 신속하게 도입해서 낮은 비용으로 클린코어 기반의 AI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BTM 솔루션 적용으로 프로세스 자산화 마이닝을 통한 지속 혁신 수행. 두 번째, 클라우드 ERP 적용으로 신속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세 번째, 클린코어의 혁신 기능과 신기술의 지속적인 혁신 가능. 차세대 ERP는 더 이상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닙니다.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인 경영 전략입니다. 삼성 SDS는 가장 효과적인 추진 전략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 ERP 도입의 목표와 이걸 시행할 때 주요 기대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차세대 ERP의 가장 큰 목표는 지속 가능한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찰력 확보, 신속한 대응, 혁신 가속화가 주요 기대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차세대를 갈 때 엔드 오브 서비스나 이런 타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들 갔는데 물론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제는 안 갈 수 없는 게 이 IT를 둘러싼 환경이 지난 10년에 과거의 몇십 년만큼 이상 변화가 됐거든요. 이제 일단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아니면 또 AI나 머신러닝이나 신기술들을 직접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차세대 ERP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핵심 기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각각의 업무 단위인 모듈 중심의 프로세스 분석과 설계 그리고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향후의 트렌드 차세대 ERP에서는 제가 좀 앞서 발표 시 말씀드린 비즈니스를 위한 BPM 솔루션 도입, 이제 하드웨어는 클라우드 환경, 다른 LOB와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ERP,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클린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세대 ERP 도입 시 AI 등 신규 기술과 요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ESG 경영 등을 쉽게 반영할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들은 이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차세대 ERP를 도입한다면 이 ESG 데이터 공시를 위한 통합된 데이터 자동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ERP 시스템 대비 차세대 ERP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며 차세대 ERP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존의 ERP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요구사항을 많이 받고 이제 당 고객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무겁고 복잡한 온프라미스형의 ERP였다면 이제 클린코어와 클라우드 ERP로서 기업 변화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ERP 클린코어 사상의 클라우드 ERP가 가장 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wC가 전하는 SAP 클라우드 ERP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PwC 천재문 사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인사드렸던 PwC 컨설팅 천재문입니다. 저희 PwC가 전하는 SAP 클라우드 ERP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PwC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여기에 왜 SAP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PwC의 SAP 클라우드 ERP 오퍼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wC 컨설팅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퍼레이션과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국내 최대 컨설팅 펌이고요.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 운영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9개 본부가 업종별로 또 서비스 라인별로 매트릭스 구조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테크놀로지 본부는 지금 이제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SAP 클라우드 ERP와 SAP 기반의 PI, 또 ISP 컨설팅, 그리고 각종 애드온 솔루션과 저희가 자체 개발한 부가 특화 솔루션을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신기술의 빠른 등장과 산업 경계의 파괴로 모든 기업들이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고객 중심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비즈니스 밸류 창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생태계 기반의 사업 모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기반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현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본질은 사실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하고요. 사업 수행 전략과 더불어서 전체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자원 분배를 최적화할 겁니다.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업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단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측이겠죠? 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하는 디지타이제이션, 일부 업무 자동화를 통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IT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하고 통합하면서 자산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통한 예지 예측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사이트 도출의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는 이러한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보다 빠르고 또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모든 기술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면에서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PwC 컨설팅은 고객의 현황과 또 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SAP 클라우드 ERP를 커머더티 프로덕트화했고, 또 고객이 부담 없이 쉽고 빠르게 ERP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견 강소기업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기업만큼 비즈니스가 복잡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산업군은 더 다양하고 또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IT 조직과 맨파워는 항상 부족하죠. 보안 인프라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기업 성장 시에는 IT 역할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투자 비용은 항상 제한적이고 또 매년 비용 절감이 요구되면서 지금 있는 IT 자산의 효율성만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PwC는 이런 고객의 당면한 과제와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쉽고 빠른 딜리버리 엑셀런스와 또 구축과 운영 등 토탈 IT 서비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프라이싱 모델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ERP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딜리버리 메소돌로지를 보시면 SAP 커머더티 프로덕트 딜리버리는 기존 ERP 구축 방식과는 다릅니다. SAP 클라우드 ERP의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와 저희 PwC가 가지고 있는 아셋을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페어 단계에서 도입 방안과 IT 전략 수립을 지원을 하고요. 스코프 아이템을 기준으로 최단 시간에 디플로이를 진행을 함으로써 고라이브와 안정화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SAP 시스템 구현 기간보다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현업의 부담과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과정에 걸쳐 저희 PwC가 지속적인 변화 관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wC의 SAP 클라우드 ERP 아키텍처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와
그루베어, 저희 PwC 엣지 솔루션, 그리고 애드온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의 코어 모듈은 고객분이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을 솔루션화한 부가세 신고, 은행 연계,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등의 저희 PwC 자사 솔루션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할 때는 당연히 이 솔루션들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또 추가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최초의 아키텍처는 SAP 클라우드 ERP와 그루베어로만 구성을 했었는데요. 고객분들께서 이어카운팅이라든가 또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넓고 다양한 기능, 또 깊은 기능들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애드온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어카운팅과 EHR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추가로 다양한 기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이제 그루베어뿐만 아니라 이런 애드온 솔루션도 SAP 클라우드 ERP와 표준 연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에는 간단한 셋업과 온보딩 교육만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PwC의 SAP 클라우드 ERP 오퍼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P 클라우드 ERP가 기존 SAP 솔루션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기존 솔루션이라 뭐 ECC, S4HANA, PC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영님, IT맨님 이런 분들이 온프레미스 대비 차별점이 뭐냐 이런 질문도 주셨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SAP 클라우드 ERP는 SAP에서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풀 SaaS 방식의 제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PC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PC는 계약만 SaaS이지 운영상의 부분은 IaaS 형태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SAP 클라우드 ERP, 즉 퍼블릭 에디션은 완전한 풀 SaaS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SAP가 강력하게 밀었던 게 PC 버전이 네.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한 2년 전부터 넘어오기 시작하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클라우드 ERP가 PC와 기능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올 8월에 이름이 바뀌었죠. SAP 클라우드 ERP와 SAP 클라우드 ERP 프라이빗. 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제품은 사실상 S4 하나이니까 S4가 어플리케이션 버전 이름이고 하나가 DB 이름인 거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기능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대신 클린코어를 클라우드 ERP는 약간 강제를 하다 보니 개발의 유연성이 그래도 프라이빗보다는 조금 이제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기능면은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주체나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나나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혹시 추천해주는 기준이 있냐? 그리고 택조님도 클라우드 ERP 도입 시 표준과 커스터마이징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결국은 이 말은 두 가지 솔루션 중에 어떤 식으로 잘 선택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질문하신 분도 대략 어렴풋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오퍼링을 할 때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SAP 클라우드 ERP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커져 있는 라지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업 내부의 문화라든가 업무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SAP 클라우드 ERP를 적용하게 되면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클라우드 ERP는 의미는 없거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규모로 나눈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나누고는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경험해보면 결국은 기업이 요구하는 방향과 기업의 컬처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싶다. 네. 이런 기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빨리 가야 되는 걸 거고, 또 기업의 문화가 우리는 가능하면 표준 기능을 수용하고 클린코어를 고수하고 싶다. 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되고, 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프로세스가 많고 고유 프로세스 중에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데들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돼서 결국 기업이 원하는 바, 네. 기업의 컬처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그래서 빠르게 쉽게 사용하고 저렴한 네. 비용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중견 기업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의 인력 풀이 좀 작기는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기도 하고 자주 이제 사람이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이 SAP 클라우드 ERP 퍼블릭 에디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이제 기업의 고정되어 있는 문화에 맞추는 게 아니라 SAP 솔루션에 맞춰서 언제 사람이 바뀌어도 그 기업의 시스템의 근간은 바뀌지 않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